안녕하세요. 뚱뚱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오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풀체인지니만큼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중앙 라디에이터 그릴, 체격이 큰 미니밴답게 상당히 큽니다. 그릴과 램프가 쭉 연결되면서 후드 부분 라인이 깔끔해졌어요. 그릴 안쪽에는 긴 다이아가 촤르르 박혀 있습니다. 스파이샷으로 볼 때는 그릴이 여러 가지로 찍히긴 했어요. 누가 보면 완전히 각기 다른 차인 것 같은데 아마도 엔진이나 트림에 따라서 이 그릴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램프엔 쿵쾅쿵쾅 하는 심장박동 모양의 램프 디테일이 들어갔는데요. 기아차 신형 K5에도 드러나서 호평을 받았던 디자인 디테일인데 이번 카니발에도 살짝 변형되어서 들어갔네요. 하단부 범퍼도 조금 더 각진 형상으로 구형과는 다른 다부진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죠. 차체가 일단 길어졌어요. 전장은 40mm 늘어나고요. 휠베이스는 30mm가 증대가 됐어요. 보다 넓어진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 미니밴인데 이 정도로 넓어야 제맛이지. 측면부 차체감을 보니까 약간 팰리세이드가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각진 모습이 드러나죠. 팰리세이드처럼 C필러 부분에 독특한 형상이 들어간 부분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휠하우스 쪽은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휠도 변화했죠. 좀 역동적인 모습인데요. 약간은 코스모스 꽃잎을 달아놓은 것 같은 샤랄라한 느낌도 살짝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오! 사이드 미러는 A필러가 아니라 차체 부분에 딱 플래그 타입으로 붙어 있네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주행할 때 시야 부분에 방해가 좀 걱정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운전할 때 좀 편하겠어요. 후면부에선 일자 형태의 테일램프가 안정감을 줍니다. 디테일 안쪽에 살짝 꺾인 부분이 재미난 요소로 보입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풀체인지가 맞긴 맞네요. 거대한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딱 하나로 이어진 커브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10.25인치로 시원시원합니다. 센터 패시아 공조 부분은 터치 방식이 되었고요. 변속기도 버튼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나 이래봬도 첨단 최신 차량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구형과는 다르게 센터 패시아가 조수석까지 침범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대시보드가 깔끔해졌어요. 좀 안락한 느낌을 주죠. 좌우 도어부엔 소렌토에 처음 적용됐었던 독특한 형상의 패턴 가니쉬가 적용됐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소렌토에서는 이런 가니쉬가 약간 생선 비늘 느낌이었는데 이번 신형 카니발에서는 어떻게 등장했을지 실물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신형 카니발 좌식 구성에 따라 7인승, 9인승, 11인승 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7인승이 핵심이긴 하겠죠.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7인승 사진을 자랑스레 메인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귀여운 꼬마 공주님께서 2열에서 편하게 이렇게 발을 뻗고 있는데요. 꼭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이야, 부럽다. 천장이 다른 프리미엄급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나오죠. 다만 이번 카니발이 출시될 때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요, 기아차 내부에서는 이 하이 리무진과 일반 카니발 차량의 대상 고객, 타겟팅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요. 실제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천장 같은 부분 손을 좀 봐야 되기도 하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2018년 나왔던 더 뉴 카니발의 경우도요. 출시 당시에는 하이리무진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3개월 정도 뒤에 따로 출시가 된 바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의 엔진 라인업 2.2 디젤과 3.5 가솔린으로 나뉩니다. LPG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이번 출시에 같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LPG는 근본적으로 이 카니발 자체가 더 길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런 차를 끌기에는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 하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양산차로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이브리드는 지난 소렌토 때 아픔이 있죠. 당시 뭐 연비 인증 문제다 뭐다 해서 해제 혜택 관련해서나 좀 여러 가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출시가 좀 나중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에 이 하이브리드와 LPG가 따로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나왔죠. 2024년부터는 새로운 전기차 아키텍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마당에 2023년이 되어서야 이 하이브리드 나온다? 그건 완전히 뒷북이겠죠. 그러니 출시가 되더라도 당장이 아닐 뿐이지 2023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카니발 좀 과하지 않게 세련되어진 느낌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2% 아쉬운 부분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사륜구동이 이번에 출시가 안 된다는 점. 왜? 궁금해서 저도 관계자분들께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이 어렵긴 했습니다. 다만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출시될 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정도의 결론이 나왔어요. 내부에서는 카니발이 일단 SUV가 아니기 때문에 미니밴과는 좀 다른 정체성으로 본다고 합니다. SUV야 태초부터 오프로드를 달려야 되니까 사륜구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미니밴은 그보다는 좀 더 패밀리카의 그 안락한 요소들 혹은 넓은 공간성을 강조하는 게 더 정체성에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연식 변경이 될 때 그때 적용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형 카니발 4세대가 딱 나왔을 때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바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소비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아쉽게 느낄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또 조향 측면에서요, 이 MDPS가 컬럼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MDPS, Motor Driven Power Steering. MDPS의 약자죠. 조향을 적은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파워 스티어링인데 이게 엔진의 그 유압 펌프에서 동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MDPS라고 하죠. 단 이 전기 모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핸들링이 달라지는데요. 전기 모터가 컬럼 쪽에 붙어 있으면 C타입이고 렉 쪽에 걸려 있으면 R타입이라고 부르죠. 이번 카니발은 이 모터가 컬럼 쪽에 달려있는 C타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기아차에서 차종을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컨셉을 가져갈 때 도로의 주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비포장 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C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주행상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요새 나오는 C MDPS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R타입과 이걸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C타입에 MDPS가 들어갔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절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왜 카니발에 왜 C타입이 들어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법하기는 할 것 같아요. 진짜 C타입으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시승을 하면서 꼭 요게 막 꿀렁꿀렁거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고심에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정말 관계자분께 끈질기게 물어봤는데요. 확답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확실한 게 없다. 이런 답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냥 제 의견을 전달을 드리자면 저도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에 나오는 최신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기본 사양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기아 자동차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사진을 딱 보면요, 어디에도 그 HUD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광고 사진으로 쓸 정도면 그 모델이 분명히 풀옵션 차량이란 얘기인데 아무리 그 디스플레이 타입이 아니라 윈드실드 방식으로 들어가서 운전석에 앉아야만 HUD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HUD가 적용된 걸 강조하려면 그래픽 처리를 한다던가 해서 사진상 분명히 보여놓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윈드실드 타입으로 HUD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전면 유리가 2개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또 반반사 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서 쟤도 있으면
나도 넣어야지 뭔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니밴 차량 같은 경우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뭐 시에나, 오디세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없습니다. HUD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토요타 관계자 측에 문의한 결과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 이 모델은 국내 시장에 출시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카니발의 경쟁자들도 다 HUD가 없어요. 기아차가 카니발에 무리를 해서 HUD를 넣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카니발이 그래도 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사실상 가격이거든요. HUD를 통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아주 최고 트림의 좀 비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뭐 HUD가 나온다 아니다 이거 말은 많지만요. 기본적으로 신형 카니발의 최첨단 기능만큼은 획기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아자동차가 4세대 신형 카니발을 공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커넥팅 허브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포부로 읽히는데요. 아직은 이 첨단 기술들이 베일에 쌓여져 있긴 합니다만 자랑할 만한 그런 최첨단 기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에요.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차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전달 드리고 또 발빠르게 이 실물 모습 전하도록 할 테니까요. 통통테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소식 저와 함께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